이 소녀는 아주 희귀한 히든 스킬인 거울세계 반전을 얻었다. 이 스킬로 아무리 쓸모없는 스킬이라도 엄청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을 속박할 확률이 낮은 덩굴 조종 스킬을 적에게 가시를 날려 높은 확률로 혼란을 주는 혼돈의 가시로 바꿨다. 하지만 회귀하기 전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전설적인 전사였다. 수많은 전투로 상처 입고 지친 상태에서 영웅은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바로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이었다. 루이는 갑자기 나타난 던전으로 인해 변해버린 세상에서 이곳에서 얻는 신비한 힘은 클래스라 불렸고 던전을 정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파티를 맺는다. 루이는 SSS급을 넘어선 친구를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그런 거대한 힘은 오직 황실의 소유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말이다. 이를 위해 루이는 폭발물로 그를 죽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윤이 죽는 순간 히든 스킬 거울 세계가 발동되어 그의 영혼을 호수 속 거울 세계로 보낸다. 수십 년 후 불량배 무리가 한 소년을 거꾸로 매달고 때리며 호수물에 얼굴을 쳐박고 있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깊은 곳에 있는 주인공의 영혼에 닿는다. 안경 쓴 소년이 말리려 하지만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는 두 사람을 모두 조롱하며 안경 쓴 소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웃는다. 갑자기 던전이 나타나고 모두가 겁에 질려 흩어진다. 하지만 안경 쓴 소년은 서둘러 밧줄에 묶여있는 피해자를 풀어주려 달려간다. 던전 몬스터들이 나타나 공격하려는 위기일발의 순간 물에 빠졌던 피해자가 깨어나 적을 향해 빙하의 충격이라는 스킬을 사용한다. 대상을 치료하는 능력이지만 시스템은 대상의 체력이 꽉 차서 치료할 수 없다고 알린다. 한편 안경 쓴 소년은 친구가 괴물을 치료하려 하자 답답해한다. 주인공은 상태창을 확인하고 자신이 윤의 허약한 몸을 차지하여 그 약한 능력을 물려받았음을 깨닫는다. 그는 최고의 전사였던 과거와 거울 세계가 발동하며 죽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 스킬이 그의 영혼을 신비한 곳으로 이끌었고 물에 빠진 피해자의 외침이 이 새로운 육체로 그를 부활시킨 것이다. 복수심에 불타는 우리의 주인공은 이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쓰기로 결심한다. 안경 쓴 소년이 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유용한 스킬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인공은 낙담한다. 이전의 윤은 모두에게 단순한 챈터라며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은 거울 세계 스킬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며 스킬을 발동하려 하지만 시스템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알린다. 고블린에게 스킬을 시도하지만 레벨이 너무 낮다. 고블린의 무기에도 시도해보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갑자기 레벨 10기형 오버로드가 나타나고 몬스터 떼가 바짝 뒤를 따른다. 안경 쓴 소녀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끝났다고 확신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거울 세계 스킬을 쓰려 고군분투한다. 마침내 윤이 자신의 가장 쓸모없는 스킬 중 하나의 발동을 시도한다. 놀랍게도 얽히는 덩굴을 혼돈의 가시로 성공적으로 반전시킨다. 몬스터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켜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혼란 속에서 기형 오버로드는 다른 몬스터에게 쓰러진다. 드디어 주인공은 가장 쓸모없는 스킬도 반전시키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 발견에 활력을 얻은 윤은 다른 능력들도 어떻게 변할지 기대감에 부푼다. 놀라운 거울 세계의 진짜 힘에 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SSS급 히든 스킬은 단순히 스킬을 뒤집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능력치를 대폭 향상시킨다. 원래 형태였다면 성공률도 낮고 단 1초만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다른 능력들을 반전시키면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해진다. 그는 강화 타격의 스킬을 시도해 트릭 블레이드로 변환한다. 이제 공격력과 지속시간이 10%씩 증가했다. 거울 세계를 통해 주인공은 어떤 스킬이든 공격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 몬스터들이 계속 혼란에 빠져 서로를 쓰러뜨리자 엄청난 경험치가 쏟아지고 그는 빠르게 레벨업한다. 레벨업할 때마다 마나가 가득 차오르고 실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 혼란을 틈타 그는 여전히 혼란에 빠진 몬스터들에게 트릭 블레이드를 시험해본다. 마나가 10이 남을 때까지 자신의 스킬의 거울 세계를 계속 사용한다. 결국 트릭 블레이드의 공격력은 120% 증가하고 44초간 지속된다. 거대한 몬스터가 윤에게 돌진하자 그는 정면으로 맞서며
강화된 능력으로 일격을 가한다. 한편 안경 쓴 소녀는 단순한 챈터인 윤이 수많은 몬스터를 쉽게 쓰러뜨리는 걸 보며 말문이 막힌다. 트릭 블레이드로 윤은 이전보다 2.3배 더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갑자기 레벨 21의 던전 로드가 땅에서 솟아오르지만 주인공은 물러서지 않고 혼돈의 가시로 던전 로드를 공격한다. 안타깝게도 로드는 그 스킬의 면역이었고 거대한 발톱으로 반격한다. 용기를 낸 안경 쓴 소년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이를 본 윤은 과거에 항상 일했던 옛 동료를 떠올린다. 하지만 방패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안경 쓴 소년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주인공은 서둘러 달려가 그를 치료하고 체력 무약을 쓰라고 재촉한다. 빠르게 전략을 짠 주인공은 샤오지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트릭 블레이드 지속 시간이 8초 남은 상황에서 윤은 몬스터들을 더 베어 넘기며 레벨을 올리고 체력과 만화를 회복한다. 트릭 블레이드를 다시 발동한 그는 폭주를 이어가며 던전 로드와 맞설 준비가 될 때까지 레벨을 올린다. 레벨 12에 도달하자 트릭 블레이드의 공격력은 놀랍게도 510%나 증가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돌진하며 윤은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마침내 던전 로드를 쓰러뜨린다. 샤오지는 레벨 5의 챈터가 던전 로드를 쓰러뜨리는 걸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보스를 물리치자 던전이 클리어된다. 윤이 전리품을 챙기는 동안 여전히 믿기지 않는 샤오지가 어떻게 순식간에 강해졌는지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 대신 주인공은 벤벤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샤오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별명을 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윤 역시 샤오지가 벤벤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의 기억으로는 분명 루이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정보를 더 캐내려 하지만 답답해진 샤오지는 더 이상의 대답을 거부한다. 윤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샤오지는 주인공에게 왜 지금까지 힘을 숨겼는지 묻더니 재빨리 화제를 돌려 학교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며 곧 있을 기념관 방문을 언급한다. 의심을 느낀 주인공은 당분간 정체를 숨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 기념관이라는 말에 그의 흥미가 돋는다. 이전 삶에서 자신이 죽은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완벽한 기회인 것 같다. 레일버스를 타고 가며 윤은 이제 교통수단도 던전의 부산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다. 그는 위험한 던전 밖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던전 아이템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걸 보고 놀란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인벤토리에서 키메라 뼈 반지를 소환하며 과거에는 던전이 사라지면 남은 아이템들도 함께 사라졌던 기억을 떠올린다. 확실히 많은 것이 변했다. 기념관에서 윤은 루이의 동상과 마주한다. 그는 이제 몇 년 전 던전 재앙을 끝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역사에는 수많은 던전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엄청난 SSS급 던전도 포함해서 말이다. 민간인들은 매일 고통받았고 루이는 군대를 이끌고 이 던전들을 정복했다. 반면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유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주인공은 이 억울함에 분노한다. SSS급 던전을 클리어한 건 바로 자신의 군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역사에서 여전히 악당으로 남아있다. 한편 학교 선생님은 전투에서 루이가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며 유명한 영웅 딩쿤의 도움으로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유는 딩쿤이라는 인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불량배들의 우두머리 딩수가 나타나 샤오지와 주인공이 살아있는 걸 보고 놀란다. 그의 친구는 근처에 있던 고수가 던전을 클리어한 게 분명하다고 추측한다. 학생들이 새로운 던전에 대해 알아보려 딩수 주위로 모여든다. 하지만 딩수는 샤오지 때문에 문제에 휘말렸다며 그를 탓한다. 샤오지가 항의하자 딩수는 자신의 조상인 영웅 딩쿤에게 짓밟히고 있는 벤벤이라는 별명의 좋은 동상을 가리키며 그를 깎아내린다. 갑자기 딩수는 샤오지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조상을 모욕했다고 비난한다. 다른 학생들이 배신자 조은에 대해 수군거리자 학교 선생님이 나서서 샤오지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하며 영웅의 가문이 너희 가족을 살려줬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선생님은 배신자의 후손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한다. 딩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 할 때 주인공이 나서서 딩수를 발로 차버리고
샤오지가 다치기 전에 그를 지켜낸다. 학생들은 모두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고작 레벨 5짜리 챈터가 딩수를 쓰러뜨리고 영웅의 가문을 모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격분한 딩수는 윤을 샌드백이라 부르며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딩수를 포함해 그들 모두를 정확한 주먹으로 쉽게 제압한다. 영웅의 후손은 너무나 쉽게 당하자 말문이 막히고 다른 학생들은 다시 수군거리며 딩수가 약한 게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분노한 딩수는 분노 스킬을 발동하고 불꽃으로 벼려낸 망치를 소환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빈틈을 발견하고 단 한 번의 타이밍 좋은 공격으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학생들은 멍하니 침묵에 빠지고 기념관 경비원이 도착해 싸움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눈에 띄게 불쾌해진 선생님은 주인공의 뻔뻔함을 꾸짖으며 질서를 회복하려 무기를 소환한다. 침착하게 유는 키메라 뼈 반지로 무기를 부수며 선생님이 딩수의 가문을 편애한다며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항의한다. 반지의 힘을 과시하며 주인공은 선생님이 이번 사건을 내부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도록 만든다. 유는 이 반지가 레벨 21로드의 전리품일 뿐이지만 레벨 32 선생님을 상대할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윤과 샤오즈를 기념관 밖으로 내보낸다. 안에서 선생님은 딩수를 치료할 힐러를 부른다. 밖으로 나온 주인공은 자신이 몰락한 후 그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벤벤 역시 결국 딩쿤에게 제거되었다는 걸 떠올린다. 궁금해진 그는 샤오즈에게 이른바 영웅이라는 딩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샤오즈는 딩쿤이 배신자 윤의 계획을 알아채고 SSS급 던전 근처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실제로 자신의 사람들을 쓸어버리려던 던전 내 기습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낸다. 샤오즈는 계속해서 딩쿤이 왕에게 승진되어 유명 인사가 되었고 윈터랜드의 대재앙 같은 재난으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싸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딩쿤이 아니라 자신이 윈터랜드의 위기를 해결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한다. 그래도 그는 딩쿤의 무기에 대해 궁금해한다. 샤오즈는 딩쿤이 악당 윤을 처형할 때 사용했다는 유언검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 사실은 주인공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자신의 업적을 도둑맞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검조차 다른 사람의 전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불타는 결의를 품고 윤은 딩쿤을 직접 무너뜨리기로 결심한다. 딩 가문의 저택 밖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지만 윤과 샤오즈를 발견하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불안해진 샤오즈는 근무 중인 경비원의 수가 너무 많다며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딩쿤이 대부분의 자원과 시간을 고레벨 던전 안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현 시대에는 던전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입장을 위해 특별한 통행증이 필요하다. 주인공은 딩 가문이 그런 통행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한다. 그는 삼엄한 경비에 대해 궁금해하고 샤오즈는 딩 가문이 사유지 안에 개인 던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요새는 힘있는 사람들이 저레벨 던전을 사고 팔 수 있으며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한다. 샤오즈는 딩수가 가문 던전에서 몬스터를 사냥해 빠르게 레벨업을 한다고 덧붙인다. 반면 평범한 학생들은 학교 던전에서만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을수록 레벨도 높다는 것이다. 일반 졸업생 대부분은 레벨 15에서 20 사이에 학교를 떠나고 졸업 후에는 던전 출입 권한을 완전히 잃는 경우가 많다. 던전 관련 직종 종사자들만이 중년이 되어야 레벨 30대 초반에 도달할 수 있다. 딩 가문의 경비원들은 레벨 30 정도이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주로 군대나 길드 간부로 넘어간다. 던전에 들어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주인공은 선택지를 저울질해본다. 샤오즈는 다시 한번 조심하라며 떠나자고 하지만 주인공은 딩쿤과 루이를 마주할 생각뿐이다. 그는 경비원들이 저택 구석구석을 전부 다 감시할 수는 없고 대부분 안일해 보인다는 걸 파악한다.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한 주인공은 담을 훌쩍 넘으며 이렇게 허술한 경비를 뚫는 게 얼마나 쉬운지 지적한다. 샤오즈가 망설이자 주인공이 그를 끌어당기며 진정으로 삶을 바꾸고 싶냐고 묻는다. 샤오즈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길드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라 믿고 있다. 윤은 계속 미래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며 샤오즈 스스로 선택하게 두고 걸어간다. 잠시 주춤하던
샤오즈는 마음을 다잡고 뒤따른다. 기회를 포착한 주인공이 샤오즈를 붙잡고 함께 저택 안으로 뛰어든다. 그들은 딩 가문 개인 던전의 입구에 무사히 도착한다. 안에서 그들은 레벨 6에서 8 사이의 몬스터들과 마주친다. 지난 던전보다 까다롭긴 하지만 몬스터 수는 더 적다. 주인공은 샤오즈에게 몬스터 한 마리와 정면으로 맞서라고 재촉한다. 몬스터가 다가오자 망설이던 샤오즈가 방패를 든다. 처음에는 고전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낸다. 주인공은 반격하라고 격려하며 자신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 마침내 샤오즈는 용기를 내어 돌진하고 몬스터 한 마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주인공은 샤오즈가 사실 꽤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겁이 많아 쉽게 당황하고 방어적으로만 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즈의 공간, 위치 이해도는 훌륭해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샤오즈가 압도당할 때마다 윤이 뛰어들어 몬스터를 처리한다. 전투 후 샤오즈는 자신이 레벨업했다는 걸 깨닫는다. 주인공은 경험치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된다고 설명한다. 샤오즈가 몬스터를 밀쳐내기라도 하지 않으면 윤이 마무리하더라도 큰 이득을 볼 수 없다. 샤오즈는 속성 포인트를 골고루 분배한다고 말하지만 방패병은 보통 민첩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샤오즈는 학교에서 파티를 찾으려면 속성을 골고루 찍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걸음이 느린 방패병은 자주 소외되기 때문에 다른 파티원들에게 몬스터를 빼앗기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주인공은 레벨 60 이상의 상위 클래스 전직에는 특정 속성 분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바스티온 포트리스 클래스는 60의 체력과 90의 방어력이 필요하므로 무작위 분배는 안 된다고 한다. 샤오즈는 자기가 레벨 60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만 윤은 S급 이상을 목표로 하라며 격려한다. 자신의 성장을 되돌아보며 주인공은 서포터 클래스가 돌아왔다는 걸 깨닫는다. 거울세계 스킬 덕분에 그는 갑자기 거울세계 능력 자체도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윤은 던전 곳곳의 몬스터를 계속 제거해 나간다. 또 다른 적을 공격하려 이동할 때 트릭 블레이드의 지속 시간이 0으로 떨어지지만 그는 여전히 적을 끝장낸다. 그 여파로 완전히 지쳐버린 그는 지금의 몸이 장기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17로 오르고 속성 포인트와 거울세계 스킬을 위한 경험치도 얻는다. 딩 가문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걸 발견한 주인공은 들키지 않으려 재빨리 높은 곳으로 뛰어오른다. 샤오즈는 남은 몬스터가 별로 없으니 후퇴하자고 제안하고 주인공도 동의한다. 트릭 블레이드의 강화 효과와 지속 시간을 확인하면서 경비원까지 피하는 건 무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반전된 모든 스킬이 실전에서 유용한 건 아니라는 점도 깨닫는다. 현재 거울 세계가 레벨업하려면 경험치가 30% 더 필요한데 스킬이 레벨 2가 되면 얼마나 강력해질지 궁금해한다. 그는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던전 로드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경비원들의 탐지 스킬이 더 잦아지는 던전 깊숙한 곳으로 이동한다. 마침내 그들은 사슬에 묶인 채 통제받고 있는 던전 로드와 마주치게 된다. 샤오지에게는 던전 로드가 이렇게 구속된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다. 지금 로드를 공격하면 수많은 경비원들의 이목을 너무 끌게 되므로 주인공은 경비원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다. 그는 가면을 쓰고 순찰 중인 경비원 하나를 재빨리 제압한다. 경비원은 순순히 입을 열고 통행증이 숨겨져 있는 곳을 말하는데 바로 주인 어르신의 서재였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고 우긴다. 주인 어르신과 경호원이 임시 통행증을 가지고 떠나는 걸 봤기 때문이다. 도움이 없으면 경비를 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윤은 그를 압박해 인벤토리를 비우게 하고 숨긴 게 없는지 확실히 확인한다. 밖으로 나오자 경비원은 딩 가문의 탐욕 때문에 가치 있는 전리품은 모두 독차지하고 평범한 아이템만 남겨둔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경비원의 스킬북에서 새로운 스킬을 하나 얻는다. 그들은 저택 안채의 경계로 향한다. 그곳은 경비원이 필요 없다. 딩수를 제외한 안채의 모두가 레벨 30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한 통행증은 안채에 보관되어 있다. 레벨 42의 가주는 현재 안에 있고 주인 어르신과 셋째는 둘 다 레벨 50 이상이며 출타 중이다. 경비원이 곧 쓰러지자 주인공은 가주를 유인해내기 위해 혼자 던전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사슬에 묶인 던전 로드에게 다가가자 던전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레벨 사슬로 로드를 구속해둔 걸 깨닫는다. 장치를 감시하는 경비원 한 명을 발견한 주인공은 그를 재빨리 제압하고 레벨 60 전투 사슬을 획득한다. 이제 던전 로드가 풀려나 일어서기 시작하며 혼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한편 밖에서는 딘 가문의 가주가 던전으로 경비원들을 보내기 시작한다. 이 소란을 틈타 주인공은 훨씬 수월하게 안채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딘 가문 저택 입구. 가문의 둘째인 딩하오가 딩수를 데리고 차에서 내린다. 그는 다음 차로 다가가서 윤샤와 그녀의 조수를 위해 정중하게 문을 열며 격식을 갖춰 맞이한다. 그러고는 예고도 없이 딩하오가 근처의 경비원을 걷어차고는 손님들을 안채로 안내한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샤오지 앞에 곧 윤이 나타나 안에 던전 로드는 레벨 30이라서 생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혼란을 퍼뜨린 이유가 가주의 시선을 끌어 바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샤오지는 방금 걷어차인 경비원이 사실 자기 삼촌이라고 밝힌다. 윤은 과거에 자신의 가족은 완전히 몰살당해 차라리 수모는 피했지만 샤오지의 가족은 딩쿤의 명령으로 수년간 치욕을 견뎌야 했고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다는 걸 알게 된다. 결국 샤오지 가문은 딩 가문의 사실상 노예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려 눈치를 보고 굽실거려야 했다. 샤오지는 아버지 세대가 저항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미쳐버렸고 삼촌은 딩 가문의 하인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안채로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샤오지는 딩수의 아버지가 레벨 42의 강자라며 말리지만 윤은 단호하게 위험을 두려워하고 생각만 많은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샤오지에게 진정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샤오지는 그들이 정말 이 거대한 가문과 맞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망설인다. 하지만 주인공은 필요하다면 제국 전체와도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뛰어든다. 안에서는 둘째인 딩하오가 던전 로드가 폭주했다는 긴급 소식을 듣는다. 윤샤가 다른 날 다시 오겠다고 제안하지만 딩하오는 형님이 상황을 금방 수습할 거라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또한 주인 어르신과 셋째 형님도 그녀를 뵈러 오고 있으며 유명한 영웅이신 할아버지께서도 그녀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덧붙인다. 테라스에서 주인공은 그 영웅 할아버지가 바로 악명 높은 딩쿤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윤샤의 성이 자신과 같다는 걸 깨닫고 그녀의 신분이 꽤 높을 거라 짐작한다. 그는 통행증을 찾으러 서재로 잠입한다. 비록 통행증은 없었지만 일기장 하나와 고급 스킬북 여러 권을 발견한다. 그 중에서 그는 새로운 스킬을 얻는데 적의 속도를 20% 늦추는 두나 오라다. 밖에서 샤오지는 경비원들이 안채를 포위하는 걸 보고 주인공의 안전이 갈수록 걱정된다. 도망칠까 생각도 했지만 가족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를 붙잡는다. 놀라운 용기를 낸 샤오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경비원들의 시선을 끌며 주인공을 위한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 이 틈을 타 창밖으로 뛰어내린 유는 샤오지의 새로운 용기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슬과 스킬북을 손에 넣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만든다. 그런 다음 거울 세개를 사용해 두나 오라를 가속 오라로 반전시킨다. 주인공이 던전으로 향한다는 걸 눈치챈 딩이는 재빨리 경비원들에게 추격을 명령한다. 결의에 찬 유는 던전 로드를 목표로 삼고 거울 3개 스킬을 레벨업하려 한다. 다행히 로드는 앞선 딩이와의 전투로 가장 약해져 있었고 주인공에게 완벽한 공격 기회를 제공했다. 윤샤가 안채 밖에 소란을 듣지만 하지만 딩하오는 단순한 도둑이 문제를 일으킨 것뿐이라며 안심시킨다. 한편 던전 안에서 딩이는 재빨리 경비원들을 이끌고 돌진하며 도적과 궁수들에게 뒤따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윤은 민첩성과 가속 스킬을 활용해 레벨 30 궁수들과 도적들이 따라잡기 어렵게 만든다. 주인공은 곧 봉인에 묶여 치명상을 입은 던전 로드와 마주하게 된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속도를 유지하며 단 한 번의 결정타로 약해진 로드를 끝내려 한다.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주인공은 혼돈의 가시를 퍼부어 경비원들이 혼란에 빠져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그는 실전 팀 전투 경험이 부족한 그들을 쉽게 따돌린다. 경비원들과 주인공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마침내 딩이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진다. 갑옷을 입고 도끼를 든 딩이가 주인공에게 돌진한다. 유는 침착하게 고레벨 사슬을 소환한다. 아직 전체 능력치를 쓸 수는 없지만 레벨 60 무기라 여전히 강력하다. 사슬로 봉인을 부수며 주인공은 다각도로 던전 로드를 공격해 결국 쓰러뜨린다. 이 승리로 유는 레벨 20에 도달하고 거울세계 스킬도 레벨업한다. 딩이와 경비원들이 그를 잡으려 포위망을 좁히자 주인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놀랍게도 스킬을 발동한 그는 거울세계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이 특별한 공간을 30분 동안 쓸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유는 거울세계 안의 모든 것이 반전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챈다. 처음에는 이곳의 경비원들이 단순한 환영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거울 조각을 주었을 때 그걸 현실 세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한다. 이제 거울 세계 스킬이 레벨 2가 되었으므로 주인공은 이곳에서 얻은 어떤 것이든 현실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상태창을 확인하자 새로운 스킬 목록이 눈에 띈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의 반전된 형태들이다. 하지만 일부 기본 스킬은 여전히 잠겨 있어 아직 발동할 수 없다. 미리 계획을 세우며 주인공은 클래스 성장에 맞춰 강력한 스킬 조합을 선택하기로 한다. 갑자기 공중을 떠도는 영혼들이 눈에 띄고 그것들은 언데드 몬스터로 변한다. 망설임 없이 주인공은 언데드 하나를 쓰러뜨리고 시스템은 그것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알린다. 언데드를 쓰러뜨리면 수집했던 거울 조각처럼 현실 세계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던전이 사라졌고 딩이와 경비원들이 대기하며 윤의 흔적을 찾고 있다. 도적의 은신 스킬을 썼을 거라 추측하지만 도적 중 한 명이 그 생각을 일축한다. 짜증이 난 딩이는 침입자를 놓쳤다며 부하들을 꾸짖는다. 뜻밖에도 주인공은 거울 걷기 시간이 다 되자 그들 바로 뒤에 다시 나타난다. 딩이가 경비원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재빨리 언데드 군단을 소환한다. 모두가 당황하지만 경비원 중 하나가 언데드들이 고작 레벨 20이라고 지적한다. 딩이가 그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릴 즈음 유는 이미 빠져나간 후였다. 밖으로 나온 주인공은 소환한 언데드가 아직 좀 약하다고 느끼지만 가장 강한 레벨 20 언데드 20마리와 계약을 맺은 것에 만족한다. 그는 또한 거울 세계의 탐색 범위가 200m로 제한되어 있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새로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한 그는 앞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거울 세계를 탐색해보기로 한다. 그때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는 샤오즈를 발견한다. 재빠르게 움직인 유는 경비원을 쓰러뜨리고 샤오즈를 데려온다. 상황이 정리되자 주인공은 집으로 향하며 얻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려 한다. 딩 가문의 경비원들은 계속해서 언데드 몬스터들과 싸우고 있다. 쓰러뜨리기는 쉽지만 몬스터들이 계속 되살아난다. 곧 딩 가문의 셋째 가주인 딩이가 나타나 모든 언데드를 가볍게 없애버린다. 그는 이 소환수들이 만화를 소모하며 몇 번 더 쓰러뜨리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설명한다. 한편 안채에서는 딩하오가 주인 어르신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 침입자가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보고하자 경로한 주인 어르신은 침입자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한탄한다. 딩하오는 윤샤가 영웅의 던전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한다. 하지만 주인 어르신은 침입자를 제거하고 다른 곳에서 또 도난당한 게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윤은 통행증을 손에 넣었다며 만족스러워하고 영웅의 던전으로 데려가줄 누군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자신이 레벨 20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키메라 뼈 반지는 거의 망가졌지만 10여 권의 스킬북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전부 서포트 챈트 스킬이지만 이미 전투가 챈트를 배워뒀기에 방패의 노래로 반전시킬 수 있다. 주인공은 이 스킬들로 속성을 쌓아 능력치만으로도 같은 레벨의 다른 사람들과 맞먹거나 능가할 계획을 세운다. 던전 로드의 전리품으로 타락한 기사의 갑옷도 얻었다. 거울 세계가 레벨 2가 되며 소환할 수 있는 언데드 덕분에 전투력이 크게 상승했다. 그래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영웅 딩쿤 같은 자와 맞서려면 레벨 50에 도달하고 S급 언데드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 유는 딩 가문이 자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잡힐 위험은 거의 없다며
샤오즈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강자가 죽은 던전이 있는지 묻는다. 샤오즈는 망설이며 학교 던전이 그렇지만 몰래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며 장담한다. 나중에 학교 선생님의 자택을 찾아간 주인공은 스킬북 2권으로 뇌물을 준다. 선생님은 크게 도와줄 순 없지만 최근 졸업생들에게 던전이 개방되었다고 말한다. 교사의 추천이 있으면 학생도 파티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허가를 받고 곧 학교 던전 입구에 서게 된다. 다른 학생들도 모여서 레벨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황을 살펴보던 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 그는 용맹의 던전이 영웅이 학교에 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 불안해진 샤오즈는 마침내 이곳이 영웅이 이른바 배신자 조은을 용감하게 베어버린 장소라고 밝힌다. 학교 선생님은 던전 레벨이 높다고 경고하며 다른 학생 제에게 그룹을 맡긴다. 쟤는 투덜거리면서도 지시를 따르며 주인공과 샤오지에게 뒤에 바짝 붙어 오라고 말한다. 분주한 준비 과정 속에서도 주인공은 이 레벨 20에서 40 사이의 던전에서 느껴지는 위험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다. 던전 내부 쟤는 곧바로 윤샤와 윤인을 알아본다. 그들이 저학년이라는 걸 지적한 후 윤과 샤오지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들 역시 저학년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자애들 곁에 있으면 힘이 솟는다며 허세를 부리고 윤샤와 윤인이 자기 곁에 있기를 바란다. 팀원 중 하나가 저 두 사람은 레벨 30이 넘어서 감히 넘볼 상대가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뜻밖에도 윤샤와 윤인이 주인공에게 걸어온다. 그는 즉시 윤샤가 딩 가문에서 봤던 손님이라는 걸 알아채고 왜 다가왔는지 의아해한다. 윤샤는 기념관에서 봤다며 가볍게 그의 목소리를 칭찬하더니 몸을 기울여 어제 딩 가문에서 그를 알아봤다고 조용히 털어놓는다. 당황한 주인공은 대화 몇 마디만으로 자신을 알아본 그녀의 눈썰미에 놀란다. 장비를 바꾼 후 윤샤와 윤인이 떠난다. 이 일을 통해 주인공은 딩수 역시 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아챘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어진 주인공은 조용히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이 던전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설명한다. 윤샤는 경고에 고마워하면서도 지금 자기 레벨로는 걱정 없다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이를 지켜보던 제의 파티는 멍해져서 다급히 윤샤 주위로 몰려들어 소개받고 싶어한다. 주인공은 그들의 호기심을 무시하고 던전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제 일행은 윤과 샤오즈가 단독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체면을 세우려던 쟤는 자신이 윤샤와 친해서 자신이 저레벨일 리 없다고 우긴다. 그는 파티원들에게 주요 목표가 크리스탈 수집이라는 걸 상기시키며 모두 구조 신호탄이 있으니 저학년들은 무시하자고 제안한다. 쟤는 속으로 주인공이 자만하다가 알아서 죽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딩수는 던전 입구로 달려가 선생님에게 방금 들어간 파티에 대해 캐묻는다. 그는 저택에 침입했던 자들이 윤과 샤오즈라고 말했을 때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묵살했던 걸 떠올린다. 아버지는 딩수가 기념관 사건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고 가주는 학생들이 그 많은 경비를 뚫고 도망쳤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셋째는 증거를 요구했고 주인 어르신은 딩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필사적인 딩수는 선생님을 붙잡고 던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긴다. 윤이 한창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있을 때 한 마리가 갑자기 맹공을 퍼붓는다. 재빨리 반응한 샤오지가 주인공 주위에 방패를 소환하고 응원의 말을 외치며 그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준다. 이 지원 덕분에 주인공은 몬스터를 쓰러뜨린다. 그 결과 윤은 레벨 21이 되고 샤오지는 레벨 11로 오른다. 샤오지가 방금 쓴 스킬들은 딩 가문의 스킬북에서 얻은 것으로 강한 적을 상대로도 그를 든든한 동료로 만들어준다. 계속 전진하며 주인공은 흑요석 괴수라는 희귀 몬스터를 떠올린다. 그걸 쓰러뜨리면 중력 끌어당기기라는 서포트 스킬을 얻을 수도 있다. 이건 이미 그의 반전 스킬 목록에 있다. 그는 또한 한때 강력한 자가 전투 중 쓰러졌던 장소를 찾고 싶어한다. 마침내 그들은 크리스탈 기둥 계곡에 도착한다. 정예 등급인 빛나는 돌 괴수들의 서식지다. 유는 이 몬스터들이 최소 1km는 이동했다는 걸 알아채고 배회형 몬스터로 파악한다. 일반 몬스터와 달리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은 초기 시절에 이 몬스터들과 싸우는 건 거의 자살 행위였음을 떠올린다. 던전 밖으로 나와서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쓰러뜨리면 일반 적보다 더 높은 경험치와 더 좋은 전리품을 준다. 이 괴수들은 아주 까다로워서 유는 먼저 놈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한다. 그는 놈들이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한다는 걸 금방 알아챈다. 몬스터들이 공격하자 샤오지의 방패로도 역부족이었고 주인공은 상처를 입는다. 스피드만으로는 피할 수 없어서 후퇴를 결정한 그는 언데드 군단을 소환해 엄호하게 하고 샤오지의 레벨업으로 늘어난 방어력 향상에 기대기로 한다. 나중에 레벨이 낮은 사냥터에서 샤오지가 몬스터들을 상대하러 나선다. 주인공은 대부분의 클래스가 방패병 뒤에 숨어 보호를 받는다는 걸 관찰한다. 딘 가문의 던전에서 사냥한 후로 샤오지는 포인트를 방어에 투자했고 전리품으로 얻은 갑옷까지 더해져 이제 훌륭한 방패병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유는 공격이 오는 방향으로 방패를 휘두르라고 코치한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 샤오지가 빈틈을 보이자 몬스터가 그를 크리스탈에 처박는다. 주인공은 즉시 뛰어들어 몬스터를 끝장내고 후속 공격을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친구를 격려하며 항상 뒤에 있는 팀원을 염두에 두라고 상기시켜준다. 두 사람이 협력하며 꾸준히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유는 레벨 22, 샤오지는 레벨 15까지 오른다. 마침내 샤오지가 스킬북에서 방패에 외피를 더하는 방패 갑옷이라는 새 스킬을 배운다. 이 업그레이드로 주인공은 드디어 배회형 몬스터와 맞설 준비가 끝났다고 믿는다. 한편 교사들이 높은 곳에서 배회형 몬스터들을 관찰하고 있다. 한 학생이 구조 신호를 보내자 교사들은 개입할지 논의하지만 배회형 몬스터들의 존재 때문에 경계한다. 한 교사가 남겠다고 자원하자 윤이 다가가서 자신과 샤오지가 배회형 몬스터들을 감시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구조 신호가 이 괴수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교사 2명만으로는 구조에 벅찰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의 자신감을 믿은 교사들은 동의하며 몬스터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몬스터들이 자신과 샤오지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유는 샤오지의 후방 지원을 받으며 배회형 몬스터와 교전한다. 빈틈을 노린 주인공은 날렵하게 괴수를 처치한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 생에 가졌던 힘과 아직 얼마나 격차가 큰지 뼈저리게 느낀다. 거울 3개가 공격력을 올려줘도 서포터 클래스의 기본 공격력은 여전히 꽤 낮다. 또 다른 몬스터를 해치우고 전리품을 챙긴 후 윤이 한창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있을 때 한 마리가 갑자기 맹공을 퍼붓는다. 재빨리 반응한 샤오지가 주인공 주위에 방패를 소환하고 주인공은 레벨업을 하며 크리스탈 장검을 얻는다. 부족했던 기본 공격력을 보완해줄 좋은 무기다. 중력 당기기 스킬북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그런 희귀 스킬의 드롭률은 꽤 낮을 거라 짐작한다. 그 순간 교사분대의 특급 구조 신호가 밤하늘을 밝힌다. 한편 금발의 교사 레이는 비좁은 공간에서 학생들을 지키려 몰려드는 배회형 몬스터들과 힘겹게 맞서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방패 뒤에 숨은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본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윤샤에게 한 교사가 설명한다. 구조 신호를 따라 동굴로 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말이다. 그가 윤샤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녀는 재빨리 버프 스킬을 사용한다. 윤인과 힘을 합친 그녀는 배회형 몬스터를 가볍게 쓰러뜨린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은 윤샤와 윤인이 갖춘 뛰어난 스킬과 장비에 감탄한다. 동굴 안의 상황이 궁금해진 그는 샤오지에게 다른 사람들과 나무라 하고 직접 안으로 향한다. 거울 세계로 들어간 유는 이제 원할 때마다 이곳을 오갈 수 있다. 딘 가문과의 사건 이후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거울 세계 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있지만 몬스터는 없다는 걸 관찰하고 몬스터의 시체를 발견하며 이 차원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자신뿐임을 확인한다.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유는 재와 그 일행을 발견한다. 이들이 배회형 몬스터들을 이곳으로 몰아넣은 원흉이라 의심한 유는 흥미를 느끼고 동굴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나아가다 마침내 특이한 것을 발견한다. 유는 곧 제1행이 왜 이 동굴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바로 특수 크리스탈 광석 때문이었다. 바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광석들은 훨씬 가치가 높다. 고급 장비와 고유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쓰이며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 윤이 거울 크리스탈 광석을 집어들자 거울 표면만 찾을 수 있다면 언제든 거울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더 탐색하기로 한 윤은 이 광석들만 다 캐가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윤샤와 윤인이 동굴로 길을 뚫으며 배회형 몬스터들을 처치해 구조로 향하는 길을 확보한다. 고립된 일행에게 도달한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계속 싸우며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더 많은 배회형 몬스터가 몰려든다. 다시 거울 세계에서 윤은 크리스탈 코어를 발견한다.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희귀 보물로 던전 내 모든 특산물의 정수가 응집된 결정체다. 그 가치를 잘 아는 주인공은 재빨리 코어를 챙긴다. 코어를 사용하면 체력과 만화 회복력이 상승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감탄하게 만든 건 빛과 전기 데미지를 20%나 줄여준다는 점이다. 단 1% 감소도 최고급 장비에서 보기 드물다. 이 때문에 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크리스탈 광석대처럼 이런 숨겨진 보물을 얻으면 훨씬 강력한 몬스터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코어를 사용하기로 하지만 그러면 거울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0분 깎인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사이 현실 세계에서는 거대한 몬스터가 갑자기 나타난다. 학생들은 배회형 군주라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던전에 숨겨진 보스라 여긴다. 모습을 드러낸 배회형 군주는 일반 던전 보스보다 훨씬 강력한 숨겨진 보스이자 이곳 교사들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다. 학생과 교사들은 방패 뒤에 숨지만 주변의 배회형 몬스터들까지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자 공포가 번진다. 윤샤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앞쪽 협곡으로 탈출하자고 제안한다. 그녀가 버프를 걸자 레이가 앞장서서 일행을 이끌기 시작한다. 방패를 움직이며 몬스터들을 물리치지만 불행히도 배회형 군주가 전투의 포효를 내지르며 던전 깊숙한 곳에서 더 많은 배회형 몬스터들을 소환한다. 그리고는 강력한 버프를 시전해 부하들의 능력치를 대폭 끌어올린다. 몬스터들은 더욱 흉포해지고 혼란 속에서 교사 한 명이 쓰러진다. 치열한 난투 속에서 윤샤는 방패병과 힐러들에게 서로를 도우라 지시한다. 그런데 갑자기 망토를 두른 교사가 패닉에 빠져 혼자 도망치려다 몬스터들 사이로 뛰어든다. 레이는 로그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며 은신 스킬로는 끝까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한다. 비극적이게도 배회형 군주가 파괴적인 공격을 날리고 망토를 두른 교사는 목숨을 잃는다. 설상가상으로 앞쪽 협곡마저 무너져 학생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 군주가 두 번째 광역 공격을 준비하자 윤샤와 윤인이 궁극의 방패를 소환한다. 둘이 힘을 합쳐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 방패들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거나 다시 장착할 수 없다. 그저 귀중한 시간을 조금 벌어줄 뿐이다. 한 학생은 왜 배회형 군주가 학교 던전에 나타났는지 혼란스러워하고 다른 학생은 자신이 이 재앙을 불러왔다며 자책한다. 한편 레이는 배회형 몬스터를 관찰하겠다고 나섰던 학생들이 무사한 걸 보고 안도하지만 그 무리 속에서 샤오즈를 발견하고는 큰 충격에 빠진다. 방패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레이가 몬스터의 공격에 당할 뻔한 순간 샤오즈가 앞으로 나서며 아슬아슬하게 방패를 소환해 그를 구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공격으로부터 레이를 든든하게 지켜낸다. 결국 샤오즈의 방어구를 포함한 모든 방패가 산산조각 나고 몬스터들이 숨통을 끊으려 다가온다.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순간 윤이 도착하여 순식간에 몬스터들을 베어 넘긴다. 그는 샤오즈의 용기를 칭찬하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맡겠다며 모두를 차분하게 안심시킨다. 조금 전 거울 세계에서 윤은 원본 크리스탈 코어가 현실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양쪽 코어를 모두 챙기면 이득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코어를 하나 추출할 때마다 거울 세계 체류 시간이 10분씩 소모된다. 우선 순위를 정한 윤은 가장 가치 있는 코어를 챙겨 능력치를 올린다. 그때 갑자기 강렬한 위기감이 밀려오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 그는 거울 세계 체류 시간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현실과 거울 세계를 오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동굴을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온 윤 앞에는 엄청난 수의 배회형 몬스터 무리와 위압적인 배회형 군주가 버티고 있다.
주저함 없이 윤은 샤오지와 학생들을 구하러 달려간다. 그는 거울 세계를 들락거리며 능숙하게 몬스터의 공격을 피한다. 현재 윤의 레벨은 24. 총 만화는 140이며 초당 만화 회복률은 2.6이다. 그의 공격력 또한 계속 상승 중이지만 배회형 군주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대다. 거울 세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달한 윤은 그들 앞에 나타나자마자 즉시 몬스터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한다. 샤오지를 칭찬한 뒤에도 그는 두 세계를 넘나들며 나타날 때마다 적들을 쓰러뜨린다. 끝없이 몰려드는 몬스터 무리를 감당하기 위해 윤은 윤샤와 샤오지에게 버프를 요청하고 두 사람은 즉시 화답한다. 몬스터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크리스탈 코어 덕분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하지만 혼돈의 가시를 사용해보니 이 몬스터들에게는 면역이라는 걸 알게 된다. 주변의 교사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힘을 지켜본다. 몬스터를 물리칠 때마다 엄청난 경험치가 쌓여 그는 순식간에 다시 레벨업을 한다. 이 전투에서 자신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깨닫는다. 윤샤는 윤의 힘에 경악하며 과거 자신이 그저 도둑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믿기지 않는다. 거울 세계와 현실을 능숙하게 오가며 윤은 몬스터를 차례차례 제거하고 레벨을 28까지 끌어올린다. 레이는 윤이 그저 학생일 뿐이라며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의 재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불행히도 배회형 군주가 다시 파괴적인 공격을 날린다. 윤은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정통으로 맞으면 치명적이라는 걸 안다. 군주의 움직임은 마지막 남은 방어막 2개마저 위협한다. 조금만 더 다가오면 그마저도 부서질 것이라. 위급함을 느낀 레이는 몬스터 수가 줄어든 틈을 타 모두에게 돌파구를 찾으라고 외친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들은 방패를 치우면 위험에 노출될까 봐 머뭇거린다. 앞으로 나선 윤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신이 배회형 군주의 시선을 끄는 동안 모두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레이가 우려를 표하지만 배회형 군주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더 큰 재앙을 초래하고 더 많은 몬스터를 모아 바깥 세상까지 도달할 것임을 윤은 안다. 결의에 찬 윤은 마음을 굳힌다. 그는 이 배회형 군주를 직접 제거하기로 한다. 윤이 군주의 시선을 단단히 묶어두자 교사와 학생들은 그 기회를 틈타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레이의 계획은 일단 모두가 빠르게 대피하고 윤도 어떻게든 빠져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한편 무력감을 느끼는 샤오즈는 홀로 남은 윤의 생사를 진심으로 걱정한다.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윤은 다양한 각도에서 군주를 타격하며 레벨을 올린다. 군주가 강력한 공격으로 반격할 때마다 윤은 거울 세계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나타나 일격을 가한다. 하지만 곧 그는 배회형 군주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즉시 체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느낀 그는 군주의 머리에 박힌 크리스탈을 노리기로 한다. 이전에 받았던 버프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만화로는 트릭 블레이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빠르게 만화를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레벨업하려 애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배회형 군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기 시작하고 그가 거울 세계를 오가는 타이밍마저 정확히 추적해온다. 매서운 연속 공격이 쏟아지는 와중에 윤은 큰 타격을 입고 부상을 당한다. 거울 세계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언데드를 소환하는 것 역시 선택할 수 없다. 만화를 크게 소모하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방패가 나타난다. 윤샤가 소환한 것이다. 윤은 윤샤를 보고 깜짝 놀란다. 샤오지와 윤인도 그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그들은 어서 후퇴하라고 외치지만 윤샤는 이 전투를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그는 몬스터들을 뚫고 마침내 레벨 30에 도달한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스킬북 중력 당기기를 얻게 된다. 방어구를 장착한 윤은 중력 당기기를 역으로 활용해 역중력 인력을 만들어내고 순식간에 자신을 배회형 군주 쪽으로 끌어당기는 기술을 선보인다. 순식간에 트릭 블레이드의 공격력이 증폭된 상태에서 역중력 인력으로 단숨에 거리를 좁힌 뒤 군주의 머리 크리스탈을 정조준한다. 배회형 군주가 또다시 파괴적인 광역 공격을 퍼붓지만 윤은 충격을 버텨내며 결국 크리스탈을 부수는 데 성공한다. 크리스탈이 파괴되자 마침내 배회형 군주가 소멸한다. 윤은 5,000 경험치를 얻고 배회자 학살자라는 칭호를 거머쥔다. 보상으로 스킬북 2권도 함께 얻는데 바로 황금비팡벽과 천사의 축복이다.
주인공의 경이로운 활약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그는 레벨 33을 달성한다. 윤이 드롭 아이템에 대해 설명할 틈도 없이 배회형 군주의 거대한 몸집이 무너져 내리며 주변은 아수라장이 된다. 그 혼란 속에서 윤은 텅 빈 산의 내부를 발견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인간과 배회형 몬스터들의 잔해가 널려 있고 그는 이 장소가 과거에 더 강력한 배회형 군주가 태어났던 곳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뜻밖에도 벤벤의 시신을 발견한다. 윤샤가 다가와 말한다. 기념관에 세워진 영웅적인 동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참혹한 모습이라고. 그녀는 이곳의 참상이 괴물과 사람들이 수없이 얽혀 싸운 잔혹한 전투의 흔적이라 덧붙인다. 조용히 다가온 샤오즈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는 결코 악당이 아니었다며 수년간 벤벤의 삶을 조사해왔다고 밝힌다. 비록 발견한 기록 대부분이 모호했지만 증조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넘어 위험한 던전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냈다. 이곳 역시 배회형 군주들의 악명 높은 번식지 중 하나였다. 샤오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이런 위협을 감당할 군사력이 부족했고 정기적으로 던전을 클리어하기 위해 강력한 개인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도 그 소수 정예 중 한 명이었다. 가족들은 샤오지가 현실 도피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진실 찾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윤은 그를 다독이며 그의 말을 믿는다는 위로를 건넨다. 윤은 벤벤이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기억한다. 그는 늘 강해지겠다는 의지로 가득했고 도움을 청하거나 스승과 논쟁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벤벤은 끝없이 몰려드는 몬스터 떼와 맞서 싸우다 최후를 맞이했다. 깊은 결의에 찬 윤은 벤벤을 위해 딘 가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딘 가문의 저택에서는 딩수가 보고한다. 던전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윤이 숨겨진 레벨 40 보스를 처치했다며 그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딘 가문의 셋째 가주 딘까이는 즉시 일어나 호위병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하고 샤오지 가문 사람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지시한다. 윤은 황금빛 방벽 스킬북을 샤오지에게 넘겨주며 설명한다. 방패병 전용 스킬은 자신이 배울 수 없다고 말이다. 윤샤의 관점에서 볼 때 윤은 강력한 스킬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녀 역시 뛰어난 스킬을 가졌음에도 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윤의 은신 능력과 언데드를 소환하는 고유 기술을 지적하고 윤은 자신의 언데드 소환수가 변형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거울 세계에 자신의 영혼 말고도 다른 영혼들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호기심이 생긴 윤은 거울 세계로 들어가고 그가 도착하자 공간이 새로 고침된다. 그는 벤벤의 영혼을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현실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윤샤는 참석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다는 걸 떠올리고 조수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떠난다. 거울 세계 안에서 윤은 벤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갑자기 벤벤의 영혼이 포효하며 윤의 주변에 검은 장벽을 만들어낸다. 장벽 위로 벤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딩쿤이 결국 그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타난다. 장벽이 산산조각 나면서 벤벤의 영혼이 공격해온다. 오로지 전투 본능에만 사로잡혀서 말이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윤은 거울 세계를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 구역에서는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는 벤벤의 영혼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한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딘 가문의 셋째 가주인 딘까이가 샤오지에게 다가온다. 딩수와 호위병들을 대동하고서 말이다. 딘까이는 윤이 어디 있는지 당장 대라고 추궁하고 샤오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훈련 때문에 온 거냐고 긴장된 목소리로 묻는다. 딘까이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샤오지와 윤이 딩 저택에 침입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힌다. 딩수도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고 거들고 딘까이는 불길하게 샤오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딘까이가 신호를 보내자 샤오지 가문의 사람들이 끌려 나온다. 샤오지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비롯해 가까운 친척들이다. 샤오지의 할아버지는 당장 무릎을 꿇고 딘 가문에게 사과하라고 호통을 친다. 하지만 샤오지는 단호히 거절한다. 수세대 동안 가족들이 개 취급을 받게 두진 않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그의 삼촌은 무릎을 꿇고 대역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렇게 천하게나마 섬길 수 있는 것조차 큰 축복이라고 말한다. 샤오지의 이모 역시 남편이 미쳐버린 후로 그토록 고통받은 어머니를 제발 생각해달라고 눈물 짓는다. 하지만 샤오지는 단호한 태도로
재앙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희생된 증조 할아버지의 시신을 봐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는 눈앞에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발 믿어달라고 간청한다. 그것은 딩 가문의 선전과 완벽히 모순되는 증거였다. 진실만 밝혀지면 더 이상 굴욕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샤오즈는 믿는다. 심지어 그는 딩 가문의 억지 논리라면 할아버지의 가족도 이모부도 작은아버지의 가족까지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한다. 딩까이는 조롱하듯 웃으며 샤오지의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딩쿤이 기습해 권력을 잡은 건 맞지만 그딴 건 아무 상관없다고 비웃는다. 벤벤은 제국의 반역자고 아버지가 미쳤든 가족이 죽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한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제발 굽히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남편이 무너진 후 그녀는 한계였다. 하지만 샤오즈는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해낸다. 참다 못한 딩수가 분노하며 샤오즈를 걷어차려 다가온다. 순간 샤오즈는 다리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화가 난 딩수가 망치를 소환하자 샤오즈는 방패로 거뜬히 막아내며 소리친다. 우리는 영웅의 후손이라고 말이다. 샤오즈가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 그 모습을 본 딩까이는 점점 흥미를 느낀다. 한편 예전엔 동네북이었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믿지 못하는 딩수는 분노에 차 달려든다. 이번에도 샤오즈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묵직한 타격으로 딩수를 바닥에 눕힌다. 그 사이 거울 세계에서 유는 벤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는 벤벤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고 있으며 둘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는다. 만약 벤벤이 방어형 클래스가 아니었거나 자아를 잃지 않았다면 유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다행히 벤벤의 모든 기술은 원래 윤이 직접 가르쳐 준 것이기에 그 약점들을 훤히 꿰뚫고 있다. 그럼에도 트릭 블레이드조차 거의 통하지 않아 윤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게다가 벤벤이 황금빛 방벽을 소환하자 상황은 악화되고 윤은 큰 압박감을 느낀다. 다시 현실 세계. 딩수는 용암산 혼돈의 망치로 반격한다. 하지만 샤오즈는 굳건히 버티며 연속 공격으로 딩수를 바닥에 쓰러뜨린다. 딩수가 계속해서 얻어맞자 참다 못한 셋째 가주가 직접 나선다. 클로 무기를 소환하며 다가오지만 뜻밖에도 샤오즈는 황금빛 방벽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방벽 안에서 샤오즈는 딩수를 쥔 채 딩 가문을 겁쟁이라 조롱한다. 거울 세계의 주인공은 황금빛 방벽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다. 그는 이 방벽이 최소 10번의 타격을 견디며 단 허용치의 2배가 넘는 타격이 없어야 한다는 걸 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어떤 공격이든 10번이면 깰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셋째 가주는 결국 방벽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 먼지가 걷히자 샤오즈는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너희가 살려달라 빌었을 거라 외친다. 격노한 딩까이는 스킬을 사용해 샤오즈가 딩수를 놓게 만들고 그라비티 스매시를 내리꽂는다. 바닥이 갈라지며 샤오즈는 큰 부상을 입는다. 딩까이가 성큼 다가가 도끼로 다리를 자르려는 찰나 어머니가 뛰어들어 아들의 목숨을 애원한다. 자신이 대신 무릎 꿇고 모든 벌을 받겠다면서 딩까이는 현실에서는 어떤 공격이든 10번이면 깨진다. 한편 셋째 가주는 마침내 방벽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 먼지가 걷히자 샤오즈는 선언한다.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딩 가문이 살려달라 애원했을 거라고. 격노한 딩까이는 스킬을 써서 샤오즈가 딩수를 놓게 만들고 그라비티 스매시를 내리꽂는다. 이 공격에 땅이 갈라지며 샤오즈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딩까이가 다가가 도끼로 샤오즈의 다리를 자르려 할 때 그 순간 샤오즈의 어머니가 뛰어들어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 애원한다. 자신이 대신 무릎 꿇고 벌을 받겠다면서. 그러자 딩까이는 한 가지 선택을 제안한다. 하지만 곧 인내심을 잃고 그 분노를 샤오즈의 어머니에게 돌려 그녀를 해치려 한다. 그 순간 벤벤의 언데드 영혼이 모두 앞에 나타나고 샤오즈 가문과 딩까이 일행을 경악시킨다. 거울 세계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는 벤벤이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빚을 청산하기 위해 언데드 벤벤이 우뚝 서자 딩 가문의 셋째 가주인 딩까이는 즉각 부하들에게 그를 제압하라 명한다. 딩 가문의 호위병들이 달려들지만 벤벤은 강철 갑옷 방패와 수호자의 오라, 그룹 실드를 동시에 발동한다. 그들의 합동 공격은 가볍게 튕겨져 나가고 오히려 호위병들이 뒤로 나동그라진다. 샤오즈의 할아버지는 벤벤의 압도적인 힘에 할 말을 잃고 샤오즈는 수많은 적의 공격을
동시에 버텨내는 모습에 감탄한다. 윤을 향해 돌아선 딩까이는 벤벤이 그저 언데드 소환수일 뿐이라며 자신의 저택에서 윤의 언데드 군대를 이미 봤다고 말한다. 그는 레벨 33인 벤벤을 쓰레기라 조롱하며 점액 접착 스킬을 사용해 무자비한 연속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벤벤은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좌절감을 느낀 딩까이는 붉은 오라로 벤벤의 방어를 뚫고 갓 스매시를 시전하지만 벤벤은 황금빛 방벽으로 이를 막아낸다. 셋째 가주는 방벽의 힘을 인정하며 부하들에게 방벽을 부수라 명령하지만 그들 모두 해골 언데드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분노한 그는 윤에게 차지 압박 펀치를 날리지만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경악한 딩까이는 랜딩 클로로 무기를 바꾸지만 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위에서 나타나 일격을 가하고 딩까이에게 큰 부상을 입힌다. 피를 흘리며 분노한 셋째 가주가 포효하지만 윤은 가볍게 피한다. 벤벤이 검을 들어 올려 윤이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는 더욱 날렵한 공격을 퍼붓는다. 깔끔한 일격에 딩까이의 팔이 잘려나가고 그가 급히 사제를 부르지만 곧 부하들이 모두 언데드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다. 윤은 그를 조롱하며 전설 스킬 버프를 받은 언데드들이 이제 딩까이의 호위병들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강력해졌다고 설명한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셋째 가주지만 벤벤이 치켜든 검에 가로막힌다. 윤은 차분하게 이것이 검과 방패의 절대 진영이며 S급 이하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밝힌다. 최후의 발악으로 딩까이는 공허 폭탄을 꺼낸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S급 무기로 이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지만 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맘대로 하라 한다. 딩까이가 머뭇거리자 윤은 재빨리 그의 남은 팔마저 베어버리고 폭탄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 명하고 딩까이는 절망 속에서 복종한다. 그 광경에 샤오즈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뒤에서는 딩수가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윤은 딩까이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그의 목에 검을 겨누며 이제 내 가치가 얼마나 남았냐고 묻는다. 윤은 인벤토리를 확인해 수백 개의 체력 무략을 발견한다. 10초 동안 100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무략이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닫는다. 이 무략을 전부 사용하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벤벤을 완전히 치료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조용히 그는 결심한다. 벤벤은 죽고 다시 부활해야만 한다고. 그래야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 벤벤의 숨통을 끄는 후 거울 세계에 그의 영혼이 나타나고 윤은 그를 고급 언데드로 자연스럽게 영입한다. 그는 강력한 적을 물리침으로써 강력한 언데드 군단을 계속 확장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를 딩수는 살려두기로 결정한다. 샤오지의 할아버지는 윤을 경외심으로 바라본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놀라며 샤오지가 강해지도록 도운 사람이 분명 윤일 거라고 확신한다. 한편 샤오지의 삼촌은 수십 년 전 할아버지를 죽인 그 영웅이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해졌을 거라 결론짓는다. 윤도 속으로 동의하며 언젠가 딩쿤과 맞서기 위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함을 되새긴다. 그때 갑자기 자신의 언데드 병사들이 레벨업했다는 걸 깨닫는다. 그들을 전투에 내보낸 건 옳은 선택이었다. 이제 강화된 힘과 새로운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거의 막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던전에서는 더 이상 충분한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윤은 언데드에게 던전 보스를 처치하라 명한다. 그렇게 하면 던전이 사라질 테고 그 혼란을 틈타 샤오지 가문이 몰래 탈출할 수 있다. 곧 그의 언데드가 성공적으로 던전 보스를 쓰러뜨리고 던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샤오지 가문을 돌아보며 윤은 이어지는 혼란 덕분에 셋째 가주의 죽음에 대한 딩 가문의 대처가 늦어질 거라 안심시킨다. 그들에게 즉시 도망치라고 조언하며 추격자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 윤은 알고 있다. 거울세계 레벨 3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던전 보스를 처치해야 한다는 걸. 지난번 업그레이드로 그가 훨씬 강해졌듯 다음 레벨에 도달하면 딩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넘어설 거라 확신한다. 얼마 후 어느 부자의 개인 던전 입구에서 경비병이 감히 아무도 침입하지 못할 거라 호언장담하지만 윤이 이미 안으로 몰래 잠입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런 종류의 던전이 얼마나 경비가 허술한지 체감하며 그는 연달아 몇 개의 던전을 더 클리어하고 꾸준히 레벨을 올려간다. 곧 정체불명의 던전 파괴자에 대한 소문이 퍼진다. 샤오지의
할아버지는 그게 혹시 윤이 아닐까 짐작하며 결국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이전에 자신들이 들어갔던 던전과 연관지을까 봐 걱정한다. 그렇게 되면 딘 가문이 윤을 추적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윤이 샤오지 가문의 탈출을 돕기 위해 그 던전들을 파괴했음을 깨닫는다. 딘 가문의 영지에서 멀리 도망쳐 숨어 지내는 지금 샤오지 가문은 마침내 안도감을 느끼지만 딘 가문의 둘째 가주인 딩하오가 나타나 압도적인 강화 스킬로 그들 은신처의 벽을 박살 내버린다. 그는 그들을 배신자라 부르며 윤의 위치도 이미 발각되었다고 경고한다. 한편 영웅의 던전 밖에 선 윤은 어느새 레벨 41을 찍고 거울 세계도 3레벨로 올린 채 딩쿤을 잡으러 왔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영웅의 던전 앞에 서서 윤은 지금껏 파괴했던 개인 던전들이 겨우 레벨 30 언저리라 진정한 시련이나 성장을 주기엔 턱없이 약했다고 되짚는다. 이런 강력한 던전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군대의 삼엄한 경계 아래 있고 반경 2km 이내로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평소라면 그는 거울세계 스킬을 활용했겠지만 20m라는 짧은 사거리로는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기에 역부족이다. 대신 그는 윤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그녀가 도착하자 윤샤는 던전에 들어가는데 왜 자신을 불렀는지 따져 묻는다. 그는 그녀 역시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딘 가문 저택에서 훔친 임시 출입증 몇 장을 그녀에게 건넨다. 그녀는 출입증이 있다고 해도 검문소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동행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체 왜 이토록 들어가려 안달인지 묻는다. 윤은 설명한다. 소위 반역자의 던전에서 벤벤의 최후를 보고 난 후 영웅들이 퍼뜨린 반란 이야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으며 샤오지 가문이 진실을 밝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고. 윤샤는 그가 샤오지 가문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굳이 영웅의 가문과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출입증을 훔친 건 벤벤에 대해 알기도 전이라는 점을 꼬집는다. 그는 딘까이가 복수를 위해 일행을 끌고 반역자의 던전으로 들어갔지만 던전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윤이 영웅들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호기심이 발동한 윤샤는 이름이 비슷한 걸 보고 혹시 그 반역자 윤과 친척이냐고 묻는다. 윤은 그녀도 성이 같지 않냐며 농담을 던지고 그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성을 바꾼 거라고 답한다. 그는 또다시 놀리며 자신의 진짜 성씨에 대해 멋대로 짐작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 짜증이 난 그녀는 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윤은 그녀가 그러지 않을 걸 안다. 그는 윤샤가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며 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이타적인 인물이라 믿는다.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는 딘 가문에서 가져온 일기장을 건넨다. 거기엔 영웅 후손들의 끔찍한 범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놀란 윤샤는 왜 자신을 이렇게 쉽게 믿냐며 남을 맹목적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윤은 과거에 배신을 당했더라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진 않을 거라 단언하며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당황한 윤샤는 일단 따라오라고 하지만 자신이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만이라고 선을 긋는다. 영웅의 던전 입구에서 경비병이 윤샤를 맞이하며 영웅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린다. 그는 그녀가 딩단과 함께 오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며 그녀 옆에 있는 복면을 쓴 윤을 의심스레 쳐다본다. 경비병은 현재 보안이 엄격하며 특히 딘 가문에서 임시 출입증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개인 호위병이라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우긴다. 이에 윤샤는 윤의 얼굴을 움켜쥐고 경비병들을 향해 자신도 바꿔치기 당했을지 모르니 나도 검사해볼 거냐며 도발한다. 그녀의 위세에 눌린 경비병들은 황급히 물러서며 통과시켜준다. 안으로 들어온 윤은 윤샤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며 여기서부터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못 박는다. 윤은 고마움을 표하며 망토를 두른 언데드를 소환해 그녀의 안전을 위해 이것과 함께 떠나라고 당부한다. 윤샤가 떠난 후 윤은 거울 세계로 들어가 레벨 3에 잠금 해제된 새로운 능력을 시험해 보려 한다. 레벨 3 거울 세계를 활성화한 윤은 현실 세계의 몬스터들을 능숙하게 복사해 거울 차원 안에 배치한다. 이 능력으로 생명체를 쉽게 복제하여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거울 세계에서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다. 게다가 그가 거울 세계를 떠나더라도 언데드 소환수들은 그곳에 남아 그를 대신해 계속해서 레벨을 올린다. 영웅의 던전 안에서 딘 가문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 중인데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윤은 더 깊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딘 가문의 일기를 통해 딘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냈다. 불행히도 유는 이 인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수십 년 전에 S급에 도달했고 그 힘을 대중 앞에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뿐이다. 유는 정보를 더 모을수록 딘쿤과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거라 믿는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모든 S급을 알고 있었지만 딘쿤은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 같았다. 단서를 얻고자 벤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다.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거울 세계가 레벨업했을 때를 회상한다. 언데드 소환수들의 지능이 높아졌고 벤벤이 가장 눈에 띄게 나아졌지만 완전한 소통을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그는 거울 세계를 더 업그레이드하면 벤벤이 더 많은 의식을 되찾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던전 도시의 성 안에서는 딩단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늘 셋째 아들만 편애한다고 따진다. 보안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셋째 아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제국의 영웅 딩쿤은 갑옷을 입은 채 앉아 있다가 아들의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 범인이 S급에 도달했음이 틀림없다며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충고한다. 돌연 딩쿤은 딩단의 몸에 손을 꿰뚫고는 자기 자식, 간수조차 못하는 주제라며 조롱한다. 그는 S급이면서도 단 일격도 버티지 못하는 아들을 비웃으며 그를 살려둔 유일한 이유는 손자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친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 딩쿤은 또한 혈육을 잃으면 수명이 몇 년씩 깎인다고 경고한다. 성 밖에서는 영웅의 후손인 딩앤이 거구의 남자 등 위에 벨트로 묶인 채 앉아 있다. 딩앤은 재미있다는 듯 인간과 늑대들이 먹이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측근 난스가 나타나 도련님의 애완동물이 며칠째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 순간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던 유는 이곳의 딩 가문 사람들은 바깥보다 훨씬 더 억눌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가 모습을 드러낼지 고민하는 사이 벤벤이 무언가 말하려 안간힘을 쓴다. 유는 벤벤이 이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남을 돕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닫는다. 재난구역 출신들 중 벤벤과 딩쿤이 가장 상냥하고 강했기에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과거를 떠올린다. 하지만 지금은 깊은 자책감을 느끼며 벤벤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 여긴다. 몇 분 후 벤벤이 이름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하고 유는 그가 마침내 의식을 조금이나마 되찾았다고 믿는다. 벤벤이 딩쿤이 곧 그 배신자 제자라 말하자 유는 충격에 두 눈을 크게 뜬다. 한편 성 안에서 딩쿤은 자신의 갑옷에 묻은 아들의 피를 닦으며 윤의 이름을 중얼거린다. 수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과연 누가 스승을 사칭하고 있는지 알아내고픈 흥분과 호기심에 휩싸인다. 딩에는 자신의 애완 오거들을 끔찍이 아끼지만 다른 애완동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오거들은 굶주리기 시작한다. 광기에 사로잡힌 순간 딩에는 눈앞에 쓰러져 있는 무기력한 인간들을 가리키며 오거들에게 모조리 먹어치우라고 명령한다. 학살이 한 아이에게 닥치려는 찰나 윤이 아슬아슬하게 도착해 순식간에 위협을 제거한다. 그는 딩쿤이 자신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한편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겁을 먹은 딩에는 암살자 뒤로 숨는다. 자신의 제자와 딩쿤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윤은 분노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본다. 기사도의 시대는 끝났다고 두 제자에게 설명했던 그 시절을. 하지만 기사의 후예로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제자들은 평범한 직업군들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 있었다. 그는 가르침을 원한다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고 항상 예에 바르고 상호 존중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무례하게 구는 것을 꾸짖었고 성장을 돕기 위해 스킬북까지 건넸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유는 딩앤과 난스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암살자의 레벨 30 전설 장비마저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딩앤이 계속해서 조롱하자 유는 두 번째 가르침인 자비를 떠올린다. 약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연민으로 폭력과 악행에 맞서라고 강조했던 가르침이다. 그는 노예 경매에서 두 제자를 구출하며 고통받아본 사람만이 타인의 무력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거라 믿었었다. 그가 딩앤과 난스의 환영을 내리치자 딩앤은 뻔뻔하게도 내가 상대할 놈들은 널렸다고 소리치며 자신들 뒤에 숨겨진 무리 중에 내 가족도 있을지 모른다며 도발한다.
이에 분노한 윤은 시스템을 통해 공격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거울 세계를 이용해 진짜 딩앤과 난스를 찾아낸다.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공격을 가하며 세 번째 원칙인 용기를 떠올린다. 던전 전투에서는 늘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윤의 압도적인 힘을 본 딩앤은 난스를 버려둔 채 혼자 도망친다. 난스는 자신의 능력을 써서 윤을 노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찾지 못한다. 갑자기 윤이 등 뒤에서 나타나 일격을 가하고 특수 스킬을 연이어 방출한다. 네 번째 교훈인 희생정신이 뇌리를 스친다. 한편 벤벤은 딩앤을 질끌고 와 스승 앞으로 데려온다. 자신이 영웅의 손자라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딩앤도 자신의 암살자가 윤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는 말문이 막힌다. 이 순간 윤은 남은 가르침인 정직, 정의, 명예, 그리고 영혼을 떠올린다. 딩앤을 물리친 윤은 성벽 위에 우뚝 서서 수많은 인간들이 죄수처럼 매달린 광경을 목격한다. 그는 딩쿤이 자신의 가르침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승에게마저 칼끝을 겨누었다는 걸 깨닫는다. 격노한 윤은 어째서 딩쿤이 후손들을 이토록 악하게 이끌었는지 따져 묻는다. 그때 갑자기 딩쿤이 뒤에서 나타나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 윤은 벽을 몇 개나 뚫고 날아가 처박힌다. 하지만 그는 즉시 회복하며 치유 스킬과 공격력 증폭 스킬을 사용한다. 딩쿤이 다가오자 윤은 거울들을 날려 반격하고 정면으로 맞서며 배신의 이유를 똑바로 대라고 외친다. 윤의 공격을 받은 딩쿤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며 마침내 그의 얼굴이 드러난다. 윤의 몸이 덜덜 떨린다. 눈앞의 제자가 사실은 딩쿤이었음을 똑똑히 깨닫고서 그는 어째서 스승을 배신했냐고 추궁하지만 딩쿤은 그저 옛 이름이 반갑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린다. 딩쿤은 공격 태세를 취하며 스승님이 널 보낸 거냐며 비아냥거린다. 딩쿤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한 윤은 뒤로 돌아가 반격을 가하며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딩쿤은 자기가 스승의 도구일 뿐이었다고 우기며 땅을 거세게 내리쳐 사방을 갈라버린다. 아주 조금의 기억이라도 남아있는지 보려고 윤은 벤벤을 앞으로 내보낸다. 딩쿤은 벤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선 그가 살아있다는데 놀라지만 잔혹한 공격을 연달아 날린 후 벤벤이 그저 언데드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다. 부활하더라도 지능은 거의 남지 않으니까. 그 순간 딩쿤의 새 아들이 무기를 치켜들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타난다. 이에 맞서 윤도 자신의 언데드 군대를 소환하고 그중엔 딩까이도 끼어 있다. 그 모습을 본 딩쿤은 잠시 눈물을 훔치더니 곧 흥분에 휩싸이며 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진다.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윤의 모습을 보며 딩쿤은 내가 정말 스승인지 증명해보라고 소리친다. 만화와 공격력을 끌어올린 윤은 쇠장 안에 갇혀있던 딩쿤이 남을 돕고자 했던 순수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돌연 딩쿤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스승 탓이라고 억지를 쓴다. 윤은 노예 상태였던 널 구해내 강력한 전사로 키워줬다고 일깨우지만 딩쿤은 감사하기는커녕 왜 그렇게 늦게 구했느냐며 따지고 기사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은 왜 벤벤처럼 편하게 살 수 없었는지 불평한다. 그는 소리친다. 벤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런 편애를 받았는지. 아마도 벤벤이 더 깨끗하게 태어났기 때문일 거라고 비꼰다. 딩쿤은 중얼거린다. 스승이 왜 자신을 버서커로 만들었는지 묻고 자신의 겁 많은 성격 탓에 억지로 그 길을 걷게 했냐고 따진다. 윤은 단연코 편애 같은 건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내가 더 용감해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굴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이는 딩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결국 스승은 벤벤 같은 부류만 좋아한다고 결론지어 버린다. 용감해지려 애썼지만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고 항상 스승이 자신의 출신을 멸시한다고 믿어왔다며 기사의 미덕 따위로는 살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지위와 권력만이 사람의 대우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남을 구하는 건 자신에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배신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스승은 벤벤을 택했고 자신은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다. 루오웨이가 자신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었다고 밝히며 자신의 후손들이 누리는 삶과 벤벤의 비참했던 삶을 극명하게 비교하며 조롱하듯 웃는다. 그는 스승과 루오웨이의 현재 처지가 얼마나 다른지 짚어준다. 극도로 분노한 윤은 거울을 조종해 사방에서 공격을 퍼붓는다. 딩쿤의 갑옷이 산산이 부서지자 윤은 내 놈은 벤벤의 발가락만도 못한 쓰레기라며 차갑게 선언한다.
완전히 박살난 갑옷 사이로 딩쿠는 오히려 미친 듯이 웃어젖힌다. 그는 순식간에 공격력을 300%, 속도를 200% 끌어올리며 윤을 향해 도약한다. 스승은 위선자라 조롱하며 버서커 전용 스킬 램페이지를 발동한다. 딩쿤의 속도는 눈으로 쫓기조차 버거울 정도가 되고 윤은 숨고 피하기 위해 거울 세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딩쿤의 타격 이후 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그가 거울을 이용해 이동하고 피한다는 걸 눈치챈 딩쿤은 즉각 버서커 전용 스킬인 블러드 스톰을 시전한다. 모든 거울을 산산조각 내서 도망칠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속셈이다. 블러드 스톰이 몰아치자 윤의 체력이 무서운 속도로 깎여나간다. 이어 딩쿠는 버서커의 육체를 활성화하며 스승은 안전할 때만 기사의 미덕을 입에 올린다며 비웃는다. 결정타를 먹이려는 찰나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남에겐 자비를 설교한다고 다시 한번 윤을 조롱한다. 그리고 피의 분노 폭발검으로 윤을 잔해 속으로 처박아 버린다. 이 공격에 윤의 체력은 바닥을 친다. 딩쿠는 낄낄대며 이제 거울이 없으니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다고 조롱한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윤은 기본 치유 스킬로 간신히 회복하며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선다. 딩쿤을 향해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딩쿤은 가볍게 받아친다. 스승님 참 나약해지셨다며 빈정대고는 검으로 강하게 내리누른다. 윤이 두 번째 검을 뽑아 공격하지만 딩쿤은 맨손으로 막아내며 배신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이라 떠벌린다. 윤은 필사적으로 첫 번째 검을 빼내는데 성공하지만 과거의 제자를 상대로 싸우는 건 여전히 벅찬 일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딩쿠는 배신자가 된 자신을 보며 최고의 왕좌에 오른 루오웨이를 질투하고 있냐고 비아냥댄다. 딩쿠는 마지막 조롱과 함께 윤을 잔해 속으로 무자비하게 던져버린다. 이 엄청난 충격에 윤의 체력은 겨우 42밖에 남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스승을 죽인다는 생각에 딩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는 기괴한 자비를 베풀겠다며 무릎 꿇고 자신의 애완동물이 되라고 제안하고는 부활의 비밀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놀랍게도 윤은 다시 일어서며 검을 고쳐 쥐고 노예 세장에서 널 구해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일갈한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레벨업하며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자 딩쿤은 얼어붙는다. 한편 언데드 군단은 거울 세계에서 계속 몬스터를 사냥하며 윤의 경험치를 끊임없이 올려주고 있었다. 역가속 광휘를 활성화한 윤은 소환수들의 속도를 30% 올린 후 역악령 빙의를 발동시켜 자신의 능력치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지금껏 던전에서 얻은 모든 버프 스킬을 총동원하며 윤은 너 같은 놈을 상대하는데 기사의 미덕 따윈 필요 없다고 선언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쓰레기를 치워버리겠다고 결심한 그는 사방에서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딩쿠는 웃어넘기며 스승님이 초점도 없이 검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며 반격하려 한다. 그 순간 윤이 사라지더니 딩쿤의 등 뒤에서 나타나 치명타를 먹인다. 거울을 다 부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경악한 딩쿤은 바닥에 고인 피를 보고 나서야 반사되는 표면이라면 뭐든 이동 통로로 쓸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딩쿤은 서둘러 혈기 모으기를 발동해 핏물을 치워버리고 이제 반사될 만한 게 하나도 안 남았으니 윤도 도망치지 못할 거라 확신한다. 하지만 돌연 벤벤이 등 뒤에서 그를 찌르고 그 틈을 타 윤은 자신의 모든 언데드 군단을 소환한다. 이제 딩쿠는 완전히 포위되었고 도망칠 구멍은 어디에도 없다.